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양손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멜로디와 반주라는 그런 멀티태스킹에 도입하면서 가장 괴로워하시고 그 다음에 꼭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문제, 왼손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왼손이 멜로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른손이 멜로디, 왼손이 반주인 형태들을 되게 많이 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왼손이 시끄럽다는 거.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걸 작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몸도 같이 쪼그라들고 그 다음에 그 작게 하려는 것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음이 빠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손에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막 쪼그라들고 더 작게 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먼저 귀를 틔우는 문제가 이 밸런스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어떤 게 주인공이고 어떤 게 조연, 엑스트라라는 거를 딱 정해놨을 때 오른손이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정말 크게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반주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게 상대적으로 들을 줄 아는 거는 좀 더 장기 과제로 가져가고요. 오늘은 왼손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테크닉적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면서 이 왼손에 자신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는 정말 귀에 떡지가 앉을 정도로 소리를 어떻게 듣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테크닉 파트이긴 하지만 결국 이걸 잘 해결할수록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을 닦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왼손 반주하면 좀 상징적인 곡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도입부를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저음역이어서 카메라는 안 잡히겠지만 또 얼굴이 아예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 한번 쳐볼게요. 이런 곡이에요. 이 곡 들어보셨죠? 쇼팽의 즉흥환상곡의 중간에 느린 파트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제가 친 이유는 왼손에 물론 빠른 곡들도 있지만 왼손이 반주를 담당하면서 아르페지오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곡을 치실 일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귀를 컨트롤할 줄 알면 소리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밑바탕이 되는 테크닉을 이제 먼저 고쳐보자는 거죠. 제가 아날로그 방식이라 왼손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앵글을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테크닉 해결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테크닉은 바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을요, C 메이저 스케일 그리고 G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왼손의 손가락 번호가 다 똑같아요. 5, 4, 3, 2, 1, 3, 2, 1. G 메이저도 5, 4, 3, 2, 1, 3, 2, 1.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왼손에 있는 스케일을 특히 고르게 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자, 손을 이렇게 힘을 빼고 자연히 두셨을 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을 때는 보시면 팔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약간 좀비 같긴 한데, 네, 이렇게. 여기가 약간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건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쓰러지죠. 그런데 피아노는 이렇게 납작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순간 우리가 스케일에서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될 5번, 4번은 굉장히 힘있게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치타처럼. 여기가 쓰러지면 얘를 일으켜서 가야 돼요. 그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첫 스타트부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도 굉장히 이렇게 왜 100m 스프린터들 같은 경우에도 그 레디 땅 하면은 팡 하고 튀어가는 그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스케일에서 벌써 편안하다고 오사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처음부터 굉장히 약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좋았냐면 이제 다양한 스케일 방법들이 칠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있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잘 먹혔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놨을 때요. 이렇게 놨을 때 5번을 치시는 순간 이제 이게 손이
이렇게 평평하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5번을 칠 때 바로 이렇게 휙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잡은 이 형태에서 이 5번을 오히려 위로 들어줘요. 마치 이렇게 지렛대를 들어주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G 메이저 그냥 먼저 쳐볼게요.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들었다가 약간 이제 팔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기울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걸 그냥 요렇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를 역으로 지렛대를 들어주면서 얘를 탁 치면서 얘가 중심이 맞아주는 거죠. 자, 그럼 사전 동작이 뭐죠? 얘를 들어서 얘를 탁. 근데 이건 때리는 거와 다릅니다. 얘를 들어줘서 얘를 탁 놓으면서 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얘를 5번을 바로 팡 하고 떼줘요. 찍었죠? 바로 치면서 4번을 치면서 5번을 확 들어줘요. 그러면서 손이 이렇게 기울여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내리 치면서 중심을 맞췄죠. 그 다음에 얘를 4번 쪽으로 5번을 재빨리 들어주면서 4번을 살짝 기울였죠. 그러면서 이 손의 축도 엄지 쪽으로 조금은 기울여지게 하면 손이 계속 이렇게 중심이 맞게 되는데요. 이걸 하면 이쪽으로 계속 쓰러져서 굉장히 여기 힘을 버티게 할 어떤 그 밑에 바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들어주고 탕에서 중심 맞추고 재빨리 손가락을 떼면서 4번으로 축을 만들어주면서 1번 쪽으로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정중앙.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얼마나 빨리 띄워주느냐, 치타처럼 타다다다다다다다 이걸 얼마나 민첩하게 543을 쓰느냐가 스케일이 좀 달려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쳤죠? 이렇게 이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때리는 거랑은 되게 달라요. 이 반동을 이용해서 내리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을 재빨리 들어준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걸 축을 약간 이렇게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나머지 손가락도 팍팍 들면서 중심을 맞춰주죠. 그 다음에 엄지는 원래 얘가 약간 엄지는 약간 기울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그대로 앞으로 훅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약간 요렇게 기울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543을 할 때 얘를 들어줘서 탁탁탁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손가락들이 중심을 맞게 얘들이 이쪽으로 픽픽 쓰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스케일을 그대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쑥 쉽게 갈 수 있고요. 이제 이 엄지에서 올라가잖아요. 이때 약간 손목을 살짝 띄워줘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하죠. 살짝 넘겨주듯이. 자, 지렛대 쓰고 탁탁 왔죠. 빨리빨리 떼준 다음에 얘를 넘겨주고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내려갈 때는 C 메이저 스케일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건 1, 2, 3, 1, 2, 3, 4, 5죠. 이때 또 문제가 뭐냐면 얘를 치고 얘를 자꾸 엮으려고 그래요. 이거 잡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데 이때 차라리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치었죠? 이렇게 한 그룹 한 그룹 그러면 요렇게 한 그룹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치고 바로 옆으로 가주는 거예요. 자, 치고 그냥 얘가 들썩거리지 않고요. 치고 바로 옆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약간 끊어지는 느낌이 솔파미하고 레 사이에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중심 맞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미를 잘 치면 얘를 스치듯이 하면서 얘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고 그냥 얘를 치면서 넘겨요. 바로 여기로요. 그래서 결국에 빨리 굴릴 때는 이걸 하나하나 연결해서 레가톤가 아니라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걸어주는 거죠. 스케일은 제가 좀 더 지금 왼손 파트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전을 걸어주고 하면 결국엔 스케일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소나티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그 중간 부분에 이거 약간 틀린 거 같네. 다시 할게요.
바로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데서 오히려 눕히면서 치게 되면 힘이 하나도 없고, 얘를 오히려 들어서 찍어줘서 중심을 맞춰주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왼손이 단단함과 그 다음에 중심을 잘 잡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 혹시 아시나요? 아라베스크에서 이 곡에서 중간 부분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뉘이니까 이 부분이 아주 품질이 좋게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위에 스케일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죠. 스케일 내려올 때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 왼손 아라베스크에선 이 부분을 마치 이렇게 덩어리처럼 만들어서 하나로 치고요. 왜냐면 이 패턴대로 걔를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음을 한 방에 쳤을 때 이 손목의 높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칠 때 지금 가장 문제는 2번이 자꾸 이렇게 소세지처럼 휜다는 거예요. 옆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휜는 게 최악이죠.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진짜 완전 얄미운 누군가 이렇게 꼬집어주는 것처럼 얘를 딱 관절을 세워가지고요. 얘를 칠 때 이 높이 자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치면서 자꾸 누워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아주 독하게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쳐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스케일 칠 때 이때 지렛대를 쓰셔도 되고요. 이제 이걸 여러 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 자체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연습이 잘 되면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에 어떤 테크닉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패턴이 있다고 쳐요. 이런 혁명 같은 쇼팽의 어려운 거 말고도 일단 쉬운 거에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쭈르륵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이 엄지의 위치랑요, 따라란 이 세 개 칠 음을 클러스터처럼 덩어리처럼 한 방에 치면서 높이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라소로 치겠죠? 요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출판될 책에도 나오는 연습인데요. 엄지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얘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고 엄지를 그대로 유지. 그래서 이때 뭐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레가토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얘를 잘 세워가지고 그대로 연결하면 더 레가토처럼 힘있게 들리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뭐다? 이 높이를 맞춰준다. 이렇게 이 두 건반과 엄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소리가 딱 일치되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왼손에 또 테크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코드를 연달아 친다던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코드. 지금 쳤던 아라베스크 같은 경우도 할 때 오프닝에 코드가 4개가 딱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스타카토나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걸 빨리 친다고 생각하면 제가 유학 갔을 때도 되게 저가 생각지 못했었는데 첼로 교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되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였냐면요. 스타카토를 연달아 되게 빠르게 칠 때 요런 걸 예를 들어 치든 아니면 이런 코드 요런 걸 칠 때 보면 스타카토가 짧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이러면서 얘를 억지로 위로 드는 듯 하면서 여기가 다 경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카토를 빨리 치시는 경우에는 건반에 붙어있는 게 진짜 최고예요. 그러면서 다시 얘를 이렇게 물컹하게만 안 치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붙어있고 음만 이렇게 단전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래도 스타카토처럼 들리잖아요. 꼭 이걸 굳이 들어가지고 끊는 듯한 액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굳으니까 건반에 밀착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맨 오프닝에서 자 스타카토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게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전혀 뜨지를 않죠. 그냥 분리해도 충분히 스타카토로 들린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왼손의 그런 움직임을 줄인다고 했을 때 이제 또 화음으로 얘기하자면 그 쇼팽 왈츠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얘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를 좀 비슷한 걸 들어요. 그래야 이해가 빨리 되거든요. 이런 곡이 있을 때도 이제 화음을 치면 결국에는 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아라베스크에서 했던 것도 짠짠짠짠 어떤 묶음이나 방향을 그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쇼팽도 너무 높이 뜨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치는 이 베이스가 결국엔 뒤에 따라 나오는 코드와 이렇게 한 덩어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쿵짝짝 이렇게 해야 되게 멋있는데 이걸 베이스 따로 이렇게 쳐서 신난다 이렇게 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더 우아하고 춤곡처럼 이렇게 쿵짝짝이 더 살려면 일단 베이스를 질러요. 퉁하면서 위로 튕겨주면서 자 소리가 울리죠? 그럼 그 뒤에 얘를 작게 섞어주는 게 진짜 하이라이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따로 노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얘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테크닉, 스케일 같은 그런 패턴에서 올라갈 때 일종의 회전을 걸어주면서 지렛대를 올려서 중심 맞춰주고 다음에 손가락을 치타처럼 빨리빨리 떼주면서 엄지 쪽으로 약간 숙여주면서 이 중심을 맞춰준다. 그러면 울퉁불퉁한 게 많이 해결이 된다. 그거. 그 다음엔 아라베스크처럼 이렇게 작은 음의 묶음들 같은 경우에는 쪼개가지고 이걸 클러스터처럼 동시에 친 다음에 손목이 의외로 흔들리지 않게 해서 조정을 하면 훨씬 빠른 템포를 고르게 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화음 옵션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스타카토 할 때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아래로 기울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건반에 최대한 밀착해 치면서 방향을 그리면서 빰빰빰 디디디디딘 이렇게 긴 라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과 쇼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명 촤핑이라고 하는데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긴 흐름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찐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를 하나 드릴게요. 반주 패턴이 진짜 굉장히 핵심이 제가 맨 처음에 쳤던 쇼팽 같은 곡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르페지오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곡을 칠 때 아르페지오 패턴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 엄지를요.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패턴을 칠 때 가장 끝에 엄지를 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릴렉스는 많이 아시니까 많이 드시긴 하는데 그냥 수직으로 올리면 굉장히 정직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얘를 약간 동선을 마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빠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상의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에델바이스 좋아하니까 에델바이스에 이런 멜로디를 친다고 했을 때 엄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쓰면 막 흔들면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요한 밤에서 어떻게 했었죠? 건반에 가라앉듯이 하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건반을 이렇게 부드럽게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쳐주면 훨씬 레가토가 이 도 하나만 사선으로 약간씩 이렇게 빼주는 것만 해도 훨씬 아름답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귀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이제 왼손의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어떻게 정말 아름다운 색채로 바꿀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